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어, 이제 마무리 돼가네요. 여러분에게 또 천만 뉴스 또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일 영상인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요즘 새로운 소식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주식장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만 올랐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따뜻한 훈풍이 한번 확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들어와야 돼. 자꾸 이 돈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주식시장이 활기가 뛰는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면은 주식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점점점 꺼져간다. 꺼져만 가는 거예요. 꺼져만 가더라. 한국 증시 드디어 앞에서 1등이다. 외국인들은 쓸어 담은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고환율과 국내 정치 불안 등의 요인이 좀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청이던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 코스닥 지수가 3일 모처럼 나란히 반등을 했는데 이 코스닥은 새해 들어서 이 거래일만 따지면은 주요국 증시 지수 중 상승률 1등이더라고요. 상승률 1등이다. 최근에 주요 그 종목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좀 커진 데다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나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다 보니까 국내 정치 불안이 곧 해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뭐 매수세가 막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체포되면은 주가 상승하는가 봐. 체포 안 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고. 뭐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체포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불안이 해소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1.79% 올랐더라고요. 2441.92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6거래일 만에 오름세고 코스닥은 2.79% 급등을 해가지고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날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845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1,430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모처럼 힘을 냈고 이날 LG엔솔은 2.89% 상승했고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강세였습니다. 한국 증시 이날 주요국 증시보다 뜨거웠어요. 대만 짜치안 0.33%, 홍콩 항생 0.5% 오르는데 그쳤는데 전날에 미국의 S&P 500은 새해 첫 거래일에 0.2% 하락을 했죠.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증시를 개정한 국가만 비교해보니까 코스닥은 최근 2거래일간 4.08% 뛰었습니다. 미국,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대만 등 주요국 대표 지수 중에 그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난해 코스닥 지수가 21.7% 하락을 해서 주요국 중 꼴찌를 한 것과 대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한국 증시 저평가가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연초에 저가 매수를 노린 자금이 유입된 결과라고 보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는데 PBR 전날 기준의 0.87배에 불과를 했습니다.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합산이 장부가 합산에게도 못 미치더라 그런 거죠. 중국의 그 런민은행이 일단은 이달 사실상의 그 금리인 지급준 비율을 낮출 거라는 전망이 나온 점도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네요. 중신증권 등 그 중국의 증권사들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과거에 인민은행의 그 춘재설 전 운영을 보니까 현금 인출 증가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관리했다 합니다. 유동성. 지준율이 0.5% 낮아지면은 장기 자금 1조 이상가량이 풀리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조 원 정도 풀릴 것이다.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가운데 국내 정치 불안이 곧 사그라들 거라는 전망도 증시에 영향을 줘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한 반면에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의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날 2% 이상 오르던 그 코스피가 오후 1시 30분 정도 보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이죠. 이 집행 중지를 선언하다 보니까 5분 만에 15포인트 정도 이상 밀려가지고 상승폭을 좀 낮췄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그 지수가 당분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한다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연간 기준 하락 마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022년 한 해 34.3% 떨어졌는데 이듬해인 2023년 1월에는 9.01% 올랐고요. 2018년에는 한 해 동안 15.38% 빠져서 2019년 1월에 6.01% 정도 이제 반등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은 보통 많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상반기에 되돌림이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좋은 바이오 종목이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높은 환율 수준과 작년 4분기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는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상승장이 이제 본격화하려면 실적의 하향 조정 속도가 좀 둔화되고 환율도 더 안정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되면 좋죠. 안정되면 좋은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 참 또 올랐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기초지수나 그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펀드 설정액이 또 9조 원을 넘었다네요. 요즘 뭐 배팅 잘하더라고. 국내 증시 하락세가 길어지다 보니 단기 반등을 노려요. 개인 투자들이 뭉칫돈을 넣은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레버리지 펀드로 인해서 선물 거래 급증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우려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설정된 레버리지 펀드의 설정액은 이날 기준 9조 1,064억 원으로 집계됐거든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23년 말에 5조 1,535억 원에서 지난해 말 9조 36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올 들어서 이 영업일 간에 700억 늘었습니다. 개미들은 지난해 초부터 이날까지 증시에서 레버리지 ETF를 2조 2,252억 정도 매수를 했죠. 이들 레버리지 펀드는 대부분 국내 증시의 특정 산업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설정액의 85.7%는 국내 주식형 상품이고 미국, 중국 등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은 11.3%다. 국내 채권형은 2.1%에 그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하향에서 주요 상품의 수익률이 수십 프로씩 손실을 내는데 설정액이 2조 5,620억 원으로 최대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42.2%예요. 그리고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78.7%, 타이거의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마이너스 76%, 그리고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 마이너스 63.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레버리지라고 해서 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꼬라박기 시작하면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